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지난 1월 설 명절 전후에 영광 보성 등 9개 시군에서는 주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지급하거나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이 따스한 힘이 되고 기쁘게 반기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이 크게 환영받는 것은 최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초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대혼란에 빠졌고 결국 윤석열 씨는 내일한 우두머리죄 혐의로 구속되며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생위기와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연말 연초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어둡고 힘들게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시군의 민생지원금은 지극히 적절하고 타당한 정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생지원금 같은 직접 지원은 소모성 예산이라는 일부 비판적 의견과 달리 재정 지출이 다음 지출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승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이 불가능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서 승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하면서 미처 시행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초지방정부는 난처하게 되었고 받지 못한 주민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정책은 보편적 정책에 해당됩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고 이에 따라 사회의 공동체성이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남이라는 공동체 사회에서 시군별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보편적 정책으로 모두 함께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시행 여부가 달라 불필요한 위화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도 연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민생회복에 힘썼습니다. 이런 점을 높게 평가하지만 전남도가 보편적 민생지원금 정책에 있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점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민생지원금 정책은 지금도 유효하며 전라남도 모든 시군으로 조속히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경기 침체와 민생회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2025년 경제적 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7월에 발표한 정만치보다 0.4%나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수출 증가율도 작년에 8.2%보다 대폭 줄어든 1.5%로 예상되고 내수 경기도 불안한 전망입니다. 정부의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생 현장은 팍팍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재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회복 대책은 외면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쌓기 정책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울릉부지 일대에 50억 배럴이 넘는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마기상업 프로젝트를 언론에 흘리면서 국회가 이미 삭감한 동해가스전 시추예산 확보에 재차 나서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경 편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장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비록 어수선한 정치 상황이지만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민생회복 정책과 예산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라남도도 이미 설 명절 전후 9개 시군에서 결정한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전라남도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정치적 역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도입될 당시 전라남도가 시군과 협의를 통해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듯이 이번에도 전라남도의 적극적 노력으로 모든 시군 주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